장애인 문화복지 신문 제273호 제10면 기사입니다. 양주시 치매안심센터 2021년 치매인식도 사업 요구도 조사 결과 올바른 치매인식 교육 기록. 양주시 시장 이성호는 지난 1월 실시한 2021년 치매인식도 사업 요구도 조사 결과 올바른 치매인식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4일부터 12일까지 양주시 거주 만 18세 이상 306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의 원인, 치매의 증상 및 진단, 치매의 예방 및 치료, 치매 환자의 보호, 치매 교육 수강 유무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는 지속적인 치매 유병률 증가에 따라 시민들의 치매인식 정도를 파악, 수준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향후 치매 예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주시민 치매인식도 평균 점수는 12점 만점에 8.24점으로 2018년 서울시민 치매인식도 조사 평균 점수인 8.70점보다 0.46점 낮은 수치를, 치매인식도 정답률도 평균은 68.7%로 서울시민 평균 정답률 72.5%에 비해 3.8% 낮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또 치매인식도 문항 중 완치 가능한 치매가 있다의 정답률은 24.3%로 평균 문항별 정답률 44.4%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치매 예방과 치료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60세 이상의 치매인식도 수준은 49.5%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은 인식 수준을 보이는 등 치매 조기 검진 권장 연령에 들어선 고령층에 대한 올바른 치매인식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반면 치매 관련 교육 경험률의 경우에는 치매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응답 비율이 31.3%를 보이며 2016년 전국 치매 역학 조사 결과인 21.5%보다 9.8%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치매 교육을 받은 경로를 묻는 문항에서 보건소 항목은 2016년 전국 조사 결과인 9.8%보다 17.2% 높은 27%의 수치를 보였으며, 이는 지난 2017년 치매 국가대김제의 시행으로 전국 59의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돼 치매 교육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치매에 관해 관심 있는 교육이 있다라는 응답 비율이 84.9%, 이 중 50.7%가 치매인지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자 하는 등 상당수의 시민이 치매 관련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치매인식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공공기관을 통한 치매인지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대상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교육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60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을 비롯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그린 기업, IM 바리스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치매인지 프로그램을 제공해 치매인식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치매인식도 조사를 통해 연령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조사 결과를 치매 예방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치매 지원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해 중증 치매를 예방하고 노인 의료비 절감, 부양부담 해소 등 치매 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인식 또는 치매에 대해 개인이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를 의미하며 질병 자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질병을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한다. 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단지 공모 접수. 양주시 시장 이성호는 오는 2월 16일까지 경기도 주관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단지 공모 사업에 참여할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모집한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컨설팅을 제공, 리모델링 사업 추진 의사결정 등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범단지는 경기도에서 사업 효율성, 주민의지, 시군 지원체계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리모델링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범단지 2곳을 선정, 오는 3월 25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발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선정 단지에는 경기도와 양주시가 각각 50%의 용역비를 분담해 리모델링 방안과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용역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9개월이다. 컨설팅 용역 결과물은 주민들에게 제공돼 리모델링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올바른 결정 등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났으면서 리모델링 조합 인가가 나지 않고 소유자 1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한 공동주택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지지.go.kr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작성,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양주시청 도시재생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함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정보가 부족한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후 건축물, 주거지 등 정비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도시재생과 주택정비팀,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8082-656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양주시는 상반기 조직 개편을 통해 도시재생과를 신설, 상대적으로 열악한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시재생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자원봉사회 15년간 관내 청소년 장학금 지원 훈훈. 양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자원봉사자회 회장 김한용은 지난 28일 양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교육실에서 고등학교 진학하는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따라 김한용 자원봉사회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시간차를 두고 진행, 장학생 9명에게 장학금 20만원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김한용 회장은 꿈을 향해 성실하게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양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자원봉사자회는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청소년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15년째 장학금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양평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양평군 군수 정동균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맹견의 유형으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기존 맹견의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해야 한다. 위반 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나손해보험에서는 1월 25일 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판매를 시작했으며 NH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험 출시를 준비 중이다.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인당 8천만원, 부상의 경우 1인당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 5천원, 월 1,250원 수준이다. 군 관계자는 맹견 소유자들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2월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이불 지원.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박춘배는 1월 25일 물결표 쌓인 26일 2일간 순면 차렵 이불 429채를 양주시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동절기 지원사업으로 관내 11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소외계층 429가구에게 전달되었다.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박춘배는 코로나19로 인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생기고 있다. 앞으로도 관내 위기 이웃 및 취약계층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이 구축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회천 이동 홍미영 동장은 마음이 움츠려지는 시기에 따뜻한 나눔을 지원해주신 공동모금회에 감사를 드리며 양주시 11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과 더불어 회천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도 함께 위기 이웃을 발굴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양평군 기업인협의회와 세자녀 이상 출산 임양가정 지원 업무 협약 체결. 양평군 군수 정동균에서는 지난 27일 양평군 기업인협의회 회장 김광일과 세자녀 이상 출산 가정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평군 기업인협의회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미래 양평군의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을 누구보다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기존 참여업체인 정우교육 및 정금 FNC를 포함 총 7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르면 2021 번지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아 이상 출산 가정의 정우교육에서 닭갈비, 광희원에서 국간장, 그린맥스, 대표 정연세에서 쌀국수, 절골농원, 대표 박용업에서 장아찌, 간장소금, 청국장, 여행용 파우치, 정금 FNC, 대표 정창교에서 달게장 10팩, 에이스제약, 대표 안옥현에서 탈모 샴푸, 리뉴얼라이프, 대표 장익순에서 유기농 과장 세트 등 한 가정당 26만원 상당의 물품이 택배로 전달될 예정이다. 김광일 양평군 기업인협의회 회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기업 경영 차원에서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있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는 참여회원과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결정했으며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코로나19로 기업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자녀 출산 가정을 위해 따뜻한 온정과 도움을 주신 기업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인구 감소의 사회적 문제 대응의 핵심은 민간의 관심과 참여로 행정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